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경시서 승 김사용이 김시용 등이 한낮에 저자를 열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8일 김이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8일 김이 두 번째 기사 간관이 유양의 죄를 청하니 중의 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간관이 상소하여 유양의 죄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운이 도망하여 숨었다는 것은 실로 황당하고 또 직첩을 거두고 먼 지방에 부초하였으니 운이 출현하기를 기다려 사실을 조사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간관이 다시 상소하여 유양의 죄 주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에 유양을 하옥시키고 사헌부에 명하여 밝게 범한 것을 국문하여 분간하고 상신하여 아뢰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과 창고를 맡은 관리가 업무상 마찰을 일으키자 모두 파직시키다. 감찰 김효렴이 풍조창에 이르러 창관이 처사를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사령을 책찍질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왜 그대의 관원을 가르쳐 주지 못했는가? 창사 박상문이 말하였다. 그러면 감찰도 소유에게서 가르침을 받는가? 헌사에서 상문을 탄핵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창관이 어찌 갑자기 감찰을 욕하려 하였겠는가? 반드시 감찰이 먼저 욕한 것이리라. 효렴과 상문을 모두 파직시켰다. 소유는 사헌부의 이속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노비쟁송은 일체 변정도감에 위임할 것을 건의하다. 사헌부에서 상언하였다. 노비의 쟁송은 일체 변정도감을 위임하고 만들어준 공문은 도관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4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외적이 해주에서 노략질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5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어떤 별이 왕량상에서 나와 북쪽으로 흐르니 재앙을 없애는 법석을 지천사에서 베풀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5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왜구가 옹진진에 들어와 병선 두 척을 불태웠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6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본감의 곡식을 훔쳐 쓰고 화통군을 사사로이 사역시킨 군기감 승을 죄주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군기감 승 홍미가 본감의 쌀과 콩을 훔쳐 쓰고 또 화통군을 사사로이 사역시켰으니 청하옵건대 직첩을 거두고 과죄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7일 무진 첫 번째 기사 남의 아내를 간음하려고 칼로 위협한 설량장군 안을귀를 죄주다. 또 상언하였다. 설량장군 안을귀가 낮에 전낭장 김구의 집에 들어가 그 아내를 간음하고자 칼을 빼어 위협하였으니 그 심정이 심히 악합니다. 청하옵건대 율에 의하여 처결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7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이직이 박상문 김효렴의 처벌과 관련하여 물러나기를 청하다. 대사원 이직이 대궐에 나와 청하였다. 박상문 김효렴에게 죄주기를 청한 잘못은 신의 죄입니다. 장무 시사를 불러 그 직임에 나아가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8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박실이 정안군 이방원에게 읍소하여 그의 아버지 박자안을 죽음에서 구하다. 순군 천호 한 을기를 보내어 박자안을 군중에서 베이게 하였는데 그때 자안이 외적을 쫓아 바야흐로 전라도 진포에 이르렀다. 일이 저적에 관계되므로 비밀리하고 선포하지 않으니 바깥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 그 아들 박실이 듣고 전하의 잠저에 이르렀다. 마침 의안군 이화 등 여러 종친이 전하의 잠재에서 나오니 전하가 문에 나와 영접하였다. 실이 울며 아비의 목숨을 살려주기를 청하니 전하가 말하였다. 국가의 큰 일을 내가 어찌 하겠는가. 여러 종친이 들어갔다가 하직하고 가니 전하가 또 문에 나와 보내었다. 실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니 전하가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겨 여러 종친과 함께 예골하여 청하게 하자 하니 여러 종친이 말하였다. 이것은 국가의 비밀한 일인데 상관께서 만일 어디서 아셨느냐고 물으면 무슨 말로 대답하시렵니까? 전하가 말하였다. 그 책임은 내가 지겠소. 곧 함께 예골하여 내관 조순을 시켜 개청하게 하니 순이 말하였다. 이것은 비밀한 일인데 여러 종친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전하가 말하였다.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라의 큰일인데 바깥 사람이 어찌 알지 못할 리가 있겠는가. 순이 들어가 아뢰니 임금이 처음에는 듣고 노하여 말하였다. 너희들은 자안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조금 있다가 중추원에 명하였다. 내가 자안의 죄를 말감하고자 하니 급히 말 잘 타는 지인을 불러 문서를 이송하라. 중추원에서 심구수로 아뢰니 곧 명하였다. 너가 힘을 다하여 빨리 달리어 시간에 미치어서 자안의 죽음을 구제하라. 구수가 명을 받고 빨리 달리어 행하는 길이 이미 반이 지났는데 말에서 떨어져 영리를 시켜 대신 그를 보냈다. 그리 이르는 날 관원이 자안을 사형하고자 얼굴에 칠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칼날까지 갖추었다. 호련히 바라보니 넓은 들에서 한 사람이 달려오며 입자로 휘둘렀다. 관원이 괴이하게 여겨 형을 멈추고 기다려서 자안이 죽지 않게 되었다. 실은 본래 학술이 없고 또 무예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전하가 그 아비 구하는 것을 좋게 여겨 금리를 맞게 하여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18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외구 방어를 잘 하지 못한 하포 군관을 처벌하도록 경상도에 지시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여 경상도에 이첩하였다. 하포의 군관은 단연간 외구를 막아 변에 응하여 진퇴하는 것을 익히 알지 않는 것이 아니나 지금에 있어 수많은 외적이 하륙하였는데 다만 한 몸이 편하고 편치 않은 것으로 대체를 돌보지 않고 장수를 속여 군기를 잃게 하였고 외적의 도망하여 달아나는 자를 머뭇거리고 잡지 않았으며 투항하고 장사하는 자를 잡아서 해하였으니 마땅히 군법에 처치하여야 하겠으나 우선 경안법전에 따라 행수와 장무를 각각 장 100대를 때려 군사에 편입하되 직명을 상신하여 아뢰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진에 첨절제사를 두다. 각도의 병마 도절제사를 파하고 각진에 첨절제사를 두어 소속인 북은 고을의 병마를 거느려 수어에 대비하고 도관찰사로 하여금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게 하였다. 경상도는 사진인데 하포, 강주, 영해, 동래이고 전라도의 사진은 목포, 조양, 옥구, 흥덕이고 충청도의 삼지는 순성, 남포, 이산이다. 풍해도의 이지는 풍주, 옹진이고 강원도의 이지는 삼척, 간성이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1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김사행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가락백에 봉하였다. 김사행으로 판경 흥부사, 동판 도평 의사사 겸 판사 복사농 선공감사 가락백을 삼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2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외적에 포위된 선주성을 이성도의 부만호 김원계가 구원하다가 전사하다. 외적이 선주성을 포위하니 이성도 부만호 김원계가 군사를 거느려 구원하여 적이 패하여 달아났다. 원계가 이때를 타서 적의 가운데에 돌입하였다가 적에게 해를 당하였다. 임금이 듣고 슬퍼하며 도당에 명하여 그 휘와 군사에 구원하지 않은 자를 국문하여 죄주고 또 도당에 명하였다. 풍해, 평양, 안주, 삼도의 수군 만호가 외적을 잡지 못하고 싸움에 패하여 무너져 달아났으니 법에 의해 마땅히 배워야 한다. 삼도 만호의 머리 되는 자를 율에 의하여 시행하여 군법을 엄하게 하라.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4일 을의 첫 번째 기사. 크게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7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외적이 용주에서 노략질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7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박자안을 순군옥에 가두고 판문화부사 권중하로 위관을 삼고 대간 형조와 함께 국문하니 자안의 공사가 경상도 도절제사 윤방경과 계림 부윤 하윤에게 미치었다. 모두 옥에 불러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9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외적이 장년을 도둑질하니 만호 차승하기 막아서 외적 5명을 베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5월 29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 상임문화부사 강씨 등이 서울에 살라는 명령으로 대궐에 나와 숙배하였다. 전 상임문화부사 강씨, 전 삼산주하사 김덕재, 전 밀직 김선치, 김용균, 박사귀가 서울에 살라는 명령으로 대궐에 나와 숙배하니 임금이 그들이 늙었어도 능히 시기에 미친 것을 아름답게 여겨 명하여 쌀을 주고 인하여 전택을 주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명하여 상군부를 지으라고 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가 수군 만호 최원충이 외선 1척을 잡았음을 보고하다. 전라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수군 만호 최원충이 외선 한 척을 잡았습니다 하고 빼앗은 군기와 의감을 바치었다. 임금이 말하였다. 원충이 배를 송두리째 잡았으면 어째서 생금한 자가 하나도 없는가? 진종호군 김첨을 보내어 가서 그 이유를 추궁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일 이모 두 번째 기사. 서울에서 거주케 한 전임 풍관 중 기한을 맞추지 못한 전 문화부사 최렴 등에게 죄를 주다. 헌사에서 상언하였다. 밖에 있는 풍관이 서울에 살며 시위하는 데에 정한 날짜가 있는데 전 문화부사 최염, 전 화령윤, 박천상, 전 밀직 전자충, 송광류 등이 모두 기일에 미치지 못하였으니 청하옵건대 교지에 의하여 직첩을 수탈하고 재산을 정몰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일 이모 세 번째 기사. 환관 김사행으로 문묘조성 제조를 삼았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5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용강현의 노략질한 외선을 잡지 못한 병마도절제사 이거의를 국문하다. 외적이 용강현에서 도둑질하니 병마도절제사 이거의가 군사를 거느려 쫓았다. 적선 한 척이 조수가 떨어지는 것을 만나 언덕에 대어 있었는데 곧 나가 잡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순군지사 오개년을 보내어 그이의 두류하고 싸우지 않은 죄를 국문하고 그 휘하 군관에게는 곤장을 때리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전사한 김원계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자손을 소용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이 상언하였다. 이성만호 김원계가 적이 선주에 포위한 것을 듣고 곧 외로운 군사를 끌고 길을 배나 빨리 달려 그 포위를 풀고 이긴 기세를 타서 패하여 달아나는 적을 쫓아 드디어 적중에 들어갔다가 적에게 해를 당하였는데 원계가 원래 효용한 재주가 있어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않고 성을 거의 함락될 찰나에 온전히 하여 한 몸의 죽음으로 만민의 생명을 바꾸었으니 그 공은 죽었어도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관직을 추증하고 또 선주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고 자손을 서용하여 충혼을 위로하고 후대를 권장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9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유양이 병들었으므로 그 가둔 것을 보석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0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예조전서 정윤보를 보내어 주본을 받들고 경사에 가서 성절을 할애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0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도평의사사에서 예부에 신청하여 김적선의 아들 김자구로 하여금 아비의 시체를 찾아 얻어서 돌아와 장사하게 하기를 빌었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4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정도전 남원 등이 군사 일으킬 계획을 했으나 조준이 반대하여 틈이 생기다. 판의흥 삼군부사 정도정이 일찍이 오진도와 수수도를 만들어 바치니 임금이 좋게 여기어 명하여 훈도관을 두어 가르치고 각 절제사, 군관, 서반, 각품 성중 애마로 하여금 진도를 강습하고 또 잘 아는 사람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가서 가르치게 하였다. 당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이 군사를 일으켜 국경에 나가서게 하여 임금께 의논을 드렸는데 좌정성 조준의 집에 가서 유시하였다. 준이 병으로 앓고 있다가 즉시 가마를 타고 대궐에 나와 극력 불가함을 아뢰었다. 본국은 옛날부터 사대의 예를 잃지 않고 또 새로 개국한 나라로서 경솔히 이름 없는 군사를 출동시키는 것은 심히 불가합니다. 이해관계로 말하더라도 천조가 당당하여 도모할 만한 틈이 없으니 신은 그 사이에야 성공하지 못하고 뜻밖의 변이 생길까 염려되옵니다. 임금은 이를 듣고 기뻐하였다. 남원은 분연히 아뢰었다. 두 정성은 몇 날 몇 되를 출납하는 데는 가하지만은 큰 일은 더불어 도모할 수 없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 등이 준과 틈이 생긴 뒤에 은이 준을 임금에게 모함하니 임금이 노하여 질책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7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삼군에 명하여 박자안을 베이게 하였다가 조금 뒤에 도승지 정담에게 명하여 가서 석방하되 다만 직천만 해수하고 장 100대에 삼척으로 귀양 보내고 윤방경을 광주에 하윤을 수원에 안치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7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순군관을 보내어 최운해에게 장 100에 청해도 수군으로 옮겨 편입하고 김빙길은 90대에 흥림 수군으로 옮겨 편입하고 이귀철은 90대에 안주 수군으로 옮겨 보충하고 김영렬은 90대에 옹진 수군으로 옮겨 보충하고 모두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1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서북면 안주도 수군만호 박원정이 병선 10척을 거느리고 외선 24척과 싸우다가 병선 6척을 잃어버렸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최염의 직책과 재산을 도로 주게 하였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 원요준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1권 태조 6년 6월 23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인왕사에 거둥하여 내원당 조생을 보았다.